기억력. 하루 3분이면 손끝 하나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며칠 전 68세 박순옥 씨는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채소 코너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분명 뭔가를 사러 왔는데 그게 뭐였는지가 머릿속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냉장고를 여는 순간에야 비로소 떠올랐습니다. 아, 두부였구나. 그날 밤 박순옥 씨는 남편 옆에 가만히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이야기가 어딘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뇌와 기억력만을 연구하고 환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67세 김진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신은 더 이상 대화 도중에 단어가 막혀서 머뭇거릴 일이 없어집니다. 아침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던 그 느낌도 거치고 하루가 맑고 또렷하게 시작됩니다. 주변에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 그저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나이니까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3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됐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피의 흐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드리려면 먼저 25년 전 제 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구지? 매일 얼굴을 보던 아들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 순간 연구자로서의 이성보다 아들로서의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점점 말씀을 잃어가셨고 한때 그렇게 다정하셨던 눈빛도 조금씩 낯설게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이 왜 사라지는지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연구에 매달리면서 저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억력은 뇌세포가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뇌로 올라가야 할 피가 중간에서 막혀버려서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일을 매 순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피의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게 밥을 배달해주는 길이 있는 건데 그 길을 통해서 피가 올라가야 뇌가 비로소 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 곳곳이 굳고 뻣뻣해지면서 이 피가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뇌세포가 멀쩡하더라도 아무리 퍼즐을 풀고 책을 읽고 머리를 쓰려고 애를 쓰더라도 피가 닿지 않으면 뇌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입안에서 맴도는데 끝내 떠오르지 않고 하던 말이 중간에서 뚝 끊기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뇌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뇌한테 가야 할 피가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서 처음 눈으로 직접 보았고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멈춰버린 피의 흐름이 어머니의 기억을 하나씩 조용히 지워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순간 기억력 회복은 더 이상 막막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혀있던 피의 흐름은 다시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흐름을 다시 여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귀 뒤쪽 목덜미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의학에서는 이곳을 풍지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전혀 외우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바로 이곳이 뇌로 가는 혈관들이 모여서 지나가는 핵심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이 굳어버리면 뇌로 올라가는 피의 길이 좁아지면서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이곳만 제대로 풀어줘도 막혀있던 피가 다시 올라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단어가 떠오르고 집중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따라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귀 뒤쪽 눌러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풍지혈이라는 지점,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만 위치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양손 손가락을 양쪽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귓볼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마디쯤 위로 올라가면 머리뼈와 목이 만나는 경계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만져지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시면 묵직하게 뻐근한 느낌이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풍지혈입니다. 이곳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뇌로 올라가는 핵심 혈관들이 바로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시면 목 뒤쪽 근육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수축하면서 이 통로를 서서히 눌러버립니다. 피가 올라가고 싶어도 길이 막혀 있으니 뇌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대화 중에 문장이 뚝 끊기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점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찾으신 그 자리를 양손 검지나 중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동그랗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한 번에 10초씩 이걸 3번만 반복해 주세요. 처음 10초 정도는 별다른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초쯤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목덜미 쪽이 살살 풀리면서 시원해지는 느낌, 그리고 눈이 한결 또렷해지면서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슬슬 올라옵니다. 혹시 등 쪽까지 은근하게 따뜻해지는 기운이 느껴지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막혀있던 피의 통로를 손끝으로 직접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방법 하나만 알려드렸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71세 최정호 어르신은 풍지혈을 누른 지 채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은 머리에 꽉 끼고 있던 모자를 벗은 것 같다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시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지점을 매일 꾸준히 풀어주시면 뇌로 가는 피의 길이 조금씩 넓어지고 그만큼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손가락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하루에 딱 2번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실 머리로 가는 피는 귀 뒤쪽만 풀어준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피가 머리까지 올라가려면 그 아래쪽, 그러니까 등과 어깨를 먼저 지나야 하는데 바로 이 길목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풍지혈을 눌러줘도 올라올 피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력이라고 하면 머리만 떠올리지만 사실 머리는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로 올라가는 피는
심장에서 출발해서 등과 어깨를 쭉 타고 올라간 다음에야 비로소 머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은 피가 머리로 가는 고속도로 같은 곳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고 아무리 풍지혈을 열심히 눌러주셔도 올라올 피 자체가 부족하니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깨가 항상 뻣뻣하고 등이 결려서 수시로 두드리시는 분들일수록 기억력 저하를 함께 겪고 계시는 경우가 유독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환자가 10명, 20명, 100명이 넘어가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등과 어깨가 굳어 있다는 건 그만큼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등을 풀어주는 자극법입니다.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먼저 옷은 너무 두껍지 않게 입어주세요. 가능하면 얇은 티셔츠 한 장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 집에 긴 손잡이가 달린 효자손이나 등글기가 있으시면 그걸 쓰시면 되고 없으시면 머리빗 손잡이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 손잡이를 잡으시고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쓰다듬듯이 문질러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세게 긁거나 힘껏 쓸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 자극의 목적은 피부를 긁는 게 아니라 등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굳어버린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쪽 날개뼈 사이, 그러니까 등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좌우로 천천히 왕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30초, 반대쪽도 30초, 총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서 등 뒤쪽에 손이 잘 안 닿으시는 분들은 가족분이나 옆에 계신 분과 서로 번갈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동작을 하시고 나면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냐면 등 쪽이 은근하게 따뜻해지면서 숨이 평소보다 훨씬 깊고 편하게 쉬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한결 또렷해지고 머리가 가볍고 맑아지는 느낌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68세 이말숙 어르신은 이 방법을 처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깨에 올려놓고 있던 돌덩이를 누가 치워준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등만 풀었는데 목까지 시원해지는 게 참 신기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등이 풀리면 등 위에 있는 목으로 가는 혈류도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등 풀어주기를 특히 저녁 시간에 해주시면 수면의 질까지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뇌파가 안정되고 잠자는 동안 뇌가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이 훨씬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낮에 겪은 일들을 밤사이에 뇌가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주는 건데 피가 잘 돌아야 이 정리정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등 풀어준 게 기억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로 가는 피가 지금 제대로 흐르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순환이 중요하다는 그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피를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등 풀어주기 자극법은 그 순환을 되살리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등과 머리 사이에 아직 하나 더 남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목입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모든 혈관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가장 좁은 길목이 바로 이 목인데 여기가 굳어 있으면 아무리 등을 풀어줘도 피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방법,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목이 자주 뻣뻣하시거나 고개를 한쪽으로 돌릴 때 뒷목이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어깨가 결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 사실 이건 어깨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뻣뻣한 목 근육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뇌로 가는 피의 통로를 꽉 막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이 목입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전부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
가장 좁은 길목이 바로 목 뒤쪽 근육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정말 쉽게 굳어버립니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자세,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습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보시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전부 목을 조금씩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목을 단 1분에서 2분만 풀어줘도 뇌로 올라가는 피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그 순간부터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더 좋지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쭉 빼시고 양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내려놓아 주세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첫 번째 동작을 시작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살짝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천천히 기울이시는 겁니다. 이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뒷목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드는 정도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10초만 가만히 유지해 주세요. 숨은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목 옆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시는 겁니다. 10초가 지나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다시 정면으로 돌려주시고 이번에는 반대쪽 왼쪽으로 똑같이 기울여서 10초 유지해 주세요. 이 동작 하나만 하루에 2-3번씩 반복하셔도 목과 어깨 사이에 꽉 막혀있던 피의 통로가 조금씩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입니다. 숨을 코로 길게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천장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동시에 양 어깨를 쫙 펴주시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살짝 누르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등에서부터 목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혈관의 통로를 한꺼번에 쭉 열어주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입니다. 5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다시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내리시면서 입으로 숨을 후 하고 내쉬어 주세요. 이 동작을 3번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2가지 동작을 다 하시고 나면 아마 바로 느끼실 겁니다.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고개가 돌아가니까 피가 돌아가고 피가 돌아가니까 기억이 돌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목을 풀어준다는 건 뇌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는 마지막 통로를 직접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약도 좋고 건강식도 중요하지만 하루 1분, 2분이라도 이렇게 내 몸을 직접 살펴주는 습관이 진짜 기억력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 TV를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잠깐 고개 한 번, 어깨 한 번만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머릿속을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풍지혈 마사지, 등 풀어주기, 그리고 목 스트레칭까지. 그런데 아무리 이 3가지를 열심히 하셔도 매일 반복하는 어떤 습관들이 계속 뇌로 가는 피를 막고 있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3가지 습관,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단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뇌로 가는 피의 길을 막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30년 연구를 하면서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정리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식탁에 앉아서도, 소파에 누워서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 침대에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보는 자세에 있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숙일수록
목 뒤쪽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면서 아까 알려드린 그 풍지혈 주변을 꽉 누르게 됩니다. 피가 올라가고 싶어도 길이 눌려 있으니 뇌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단어가 자꾸 끊기고 하던 생각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보실 수는 없잖아요. 꼭 보셔야 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을 눈높이까지 올려주세요. 고개를 숙이는 대신 팔을 올려서 화면이 눈앞에 오게 하시면 목은 곧게 세워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만큼 피의 통로도 열려있게 됩니다. 이 자세 하나만 바꾸셔도 목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잠잘 때 나타납니다. 나는 잠만 잘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지금 높은 베개를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고개가 앞으로 꺾인 상태로 6시간에서 7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는 동안 내내 뇌로 가는 피의 길이 꺾여서 좁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밤사이에 뇌는 낮 동안 쌓인 기억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 정리 작업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베개를 쓰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눈이 침침하고 어젯밤에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유독 많은 겁니다. 베개는 가능하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어깨 윗부분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베개 하나만 바꿔도 자는 동안 뇌가 회복되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조용히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TV 드라마 한 편 보시고 이어서 한 편 더 보시고 뉴스까지 보시다 보면 한 자세로 꼼짝 않고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등은 굽고 목은 앞으로 빠지고 어깨는 웅크러들면서 피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씩 막혀버립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깊이 앉아 계시면 몸이 아래로 무너지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는데 이 상태에서는 뇌로 가는 혈류가 거의 올라가지 못합니다. TV를 안 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광고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어깨를 한 번 돌려주시고 목을 한 번만 좌우로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그 30초짜리 움직임 하나가 한두 시간 동안 막혀있던 피를 다시 흐르게 해줍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망치는 대표적인 습관 3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중에 나도 하나는 하고 있다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뇌가 보내고 있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 고치시는 그 순간부터 기억이 되살아나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걸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에 알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은 못하겠어요. 자꾸 까먹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다들 의욕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길어봐야 일주일 안에 대부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 회복도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출로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눈에 자꾸 보이게 만들어서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의 핵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 거기에 요일별로 딱 한 가지씩만 적어주세요. 월요일은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은 등 풀어주기,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목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깊은 호흡만 천천히 해주시고
금요일은 다시 풍지혈 마사지, 토요일은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은 이번 주에 한 것들을 가볍게 한 번씩 복습하기. 이렇게 요일마다 한 가지씩만 정해두시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매일 3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오늘은 딱 이것 하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냉장고 문이나 화장실 거울 옆 아니면 현관문 안쪽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이 가는 곳에 딱 붙여두세요. 그러면 일부러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눈에 들어올 때마다 아, 오늘은 이거 하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주 까먹으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하루에 딱 한 번 맞춰두세요. 알람 이름은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기억력 5분 챙기기. 이 알람이 울리면 그때 오늘 할 것 하나만 딱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몇 배로 오래 갑니다. 손주한테나 자녀분한테 이렇게 한마디만 부탁해 보세요. 할머니, 오늘 뭐 하는 날이야? 하고 한 번씩만 물어봐줘. 그러면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대답하면서 실천도 하게 되고 그 대화 자체가 가족 사이에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의 관계도 살리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이 실천표를 쓰기 시작한 지 3주째 되셨을 때 74세 박진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TV를 보다가도 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종이를 안 봐도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종이를 안 봐도 몸이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건 뇌 안에서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조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시면 종이 한 장만 꺼내서 요일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의 기억을 다시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기억이 돌아온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74세 이종섭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에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데도 전화를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번호를 하나도 기억 못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 중에 갑자기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버렸습니다. 당황하셨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에 놓인 집 전화기를 들고 천천히 숫자를 누르셨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하셨어요. 아들의 전화번호가 한 자리 한 자리 떠올랐고 신호음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종섭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전화번호를 외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3가지 방법, 귀 뒤쪽 풍지혈 마사지, 등 풀어주기, 목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매일 조용히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도 짚어드렸고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요일별 실천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5분이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귀 뒤쪽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목을 천천히 한 번만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당신의 기억을 다시 깨워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즘 기억력 때문에 혼자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에게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